최근 커뮤니티 언론 한 게시글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글쓴이는 미국 아이비리그에서 유학 중인 대학교 3학년이라고 하는데요. 사건은 교양 수업 중 발생했습니다. 교수가 학생들에게 코로나가 끝나면 가장 여행 가고 싶은 나라 순위를 물어보고 교수 역시 개인적으로 가고 싶은 나라의 순위를 매기고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해당 수업에 참석하고 있는 학생들의 국적을 기준으로 분류해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여행지 선호도 순서와 관계없이 앞으로 3년 안에 여행 가고 싶은 나라 2위로 한국이 꼽혔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K-팝과 한류 스타 등을 주제로 한 문화, 체험 등 즐길 거리가 많고 한국의 볼거리와 먹거리를 선호하여 한국에 꼭 여행 가고 싶다는 말을 했죠. 그런데 한국보다 더 많은 학생들의 선택을 받은 나라는 다름 아닌 일본이었습니다. 5명 중 1명꼴로 일본을 가장 여행 가고 싶은 나라로 선택했으며 주로 아시아 학생들에 의해 선호되었던 한국과 달리 일본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출신 학생들의 선택을 받았는데요. 설문을 실시한 교수 역시 자신은 일본에 가장 먼저 여행을 떠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와 BTS로 인해 인기가 급상승하는 한국에 비해 일본이 더 인기가 높은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였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해당 수업에 참석하고 있던 한 일본인 학생은 고무적인 결과에 기세등등하여 갑자기 손을 번쩍 들고 교수에게 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일본을 가장 가고 싶은 나라 1위로 꼽으셨는데 일본의 무엇에 매료되신 걸까요? 아름다운 경치일까요? 아니면 역시 방대한 콘텐츠 문화일까요? 일본의 문화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일본인으로서 교수님의 의견을 꼭 듣고 싶습니다. 해외 대학에서 강의를 들어본 사람들은 많이 공감하겠지만 아시아인들은 강의 도중 가장 조용하기로 유명합니다. 수업 중 적극적으로 교수에게 질문을 하고 반대로 질문이 들어왔을 때에도 적극적으로 대답하는 다른 나라 학생들과 달리 아시아계 학생들, 특히 한국과 일본의 학생들은 샤이 아시안이라 해서 유독 질문을 잘 안 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물론 날 때부터 미국에서 자란 아시아계 학생들은 전혀 다른 성향을 띠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시아 학교 특유의 주입식 교육 문화 때문에 한국과 일본 학생들이 이런 공통점을 갖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아무튼 평소에는 너무 조용하던 일본인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눈을 반짝이며 질문하자 주변 학생들은 저런 애가 우리 수업에 있었어? 라며 웅성대기 시작했고 교수 역시 잠시 눈을 가늘게 뜨더니 옅은 미소로 일본인 학생의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교수의 입에서 나온 발언은 기세등등하던 일본인 학생의 얼굴을 새빨갛다 못해 폭발하게 일보 직전으로 만들었죠. 일본의 문화요? 글쎄요. 확실히 제가 젊을 때까지만 해도 일본의 문화는 세계적으로 유명하긴 했죠. 버블 경제 시절 일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미국 젊은이들에게도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 일본에 가고 싶은 이유는 달라요. 학생에게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답변일 수 있지만 요즘 제 통장이 쪼달려서 여행을 간다면 최대한 경비를 아껴야 하거든요. 그런데 마침 칩 재편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 요즘 같은 때 일본은 제일 가성비 좋은 여행 장소가 아닌가 싶어요. 당황한 일본인 학생은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히 자리에 앉고 자신의 1순위 여행지로 일본을 꼽았던 다른 학생들 역시 자신이 일본에 가고 싶어하는 가장 큰 이유로 엔화가 싸져 일본이 가장 가성비 좋기 때문이라 말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수많은 영미권 매체에는 일본은 정말 비싼가? 익스펜시브한 줄 알았던 일본, 사실은 칩 재팬이었다 라는 등의 기사가 수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 선진국 가운데 이 정도로 높은 가성비의 나라가 없으니 지금이 일본에 여행 가기 가장 적기라며 일본 여행을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일본이 오랫동안 엔저 정책을 고수하며 관광지로서의 일본을 활성화시키려 했다지만 현재의 흐름은 그들이 추구했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띠는 모양입니다. 그동안 비싸서 못 갔던 일본에 드디어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라는 뉘앙스보다는 패전 마감 세일한다니 얼른 가서 주워 담자며 일본으로 향하는 이들이 대다수라는 것이죠. 실제로 미국의 유명 경제지인 포춘에서는 일본이 엔저에 열광하긴 했다만 최근의 엔저는 그들을 패닉으로 몰고 있다며 현재 일본 화폐 가치의 폭락을 일본이 선진국 지위를 박탈당하는 전조현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엔화는 지난 5년간 볼 수 없었던 놀라운 가파르기로 고점을 경신하여 어느새 1달러당 130엔을 돌파하고 있죠. 한국을 비롯하여 수많은 국가들은 엔화는 어쩌다 싸구려가 되었나 라는 등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몇 년간 일본의 엔저 정책에서 가장 득을 본 것은 중국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경제에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들어봤을 엔캐리 트레이드 현상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일본의 금리가 낮다는 것은 일본의 돈을 빌리는 비용이 가장 싸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저렴한 일본의 돈을 빌려 달러 등으로 환전하여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는 게 엔캐리 트레이드이죠.
일본 정부가 자국민에게 천문학적인 잠재적 빚을 지으면서도 엔화를 무제한 발행한 것은 어떻게든 수출 기업의 실적을 높이고 국내 투자를 늘려서 잃어버린 20년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였으나 일본이 찍어낸 돈은 단 1%도 일본에서 돌지 않고 모조리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중국에 흘러들어가 오래전부터 아베는 시진핑의 쩐주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일본 국민들의 빚으로 만들어진 엔화를 싸게 빌린 중국은 각종 첨단 기술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중국의 핵심 대외 정책인 1대1로 역시 일본에서 빌린 돈이 자금의 원천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수치적으로도 이미 증명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본의 자금 발행 잔고, 대외금융채권, 국제용자는 중국의 대외금융 채무와 함께 2012년 12월부터 정확히 똑같은 비율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2021년 말까지 일본 민간은행의 국제용자 규모가 206조엔 증가하는 동안 중국의 대외금융 채무는 232조엔으로 일본의 민간은행들이 국제금융시장으로 들고 나간 돈 대부분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갔다고 추정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물론 일본이 국제적으로 호구당한다 하더라도 일본 서민들의 살림살이도 나아졌다면 그건 그리 나쁜 장사는 아니겠죠. 일본의 국제적 위상이 어떻게 되든 외국인들에게 칩 재팬이 되는 것처럼 일본 국민들에게도 저렴한 일본이 된다면 그것은 서민 물가 안정으로 민생에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일본은 점점 서민들에게는 비싼 일본이 되어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일본도 한국처럼 생활에 필요한 수많은 것들을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나라답게 일본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서민들의 밥상 물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나라 국민의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실효환율은 2010년을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지난해 12월에는 68.07로 일본은 거의 수직 하강하는 듯한 가파르기로 내리꽂고 있습니다. 한국이 2000년부터 2020년까지 1인당 GDP가 2.56배 상승하는 동안 일본은 겨우 1.02배 성장하는 데 그쳤고 한국 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20년 동안 2만원짜리에서 41,960달러까지 오르는 동안 일본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4만 달러 근접한 수준에서 오히려 다소 떨어졌습니다. 일본의 빅맥 지수는 개발도상국인 페루와 칠레 수준까지 떨어져 빅맥 지수만 따지면 일본은 이미 선진국 지위를 박탈당해야 마땅하다는 경제학자들의 주장도 나옵니다. 또한 얼마 전 한국 커뮤니티에서도 소소하게 화제가 되었던 일본 이민 간 한국인이 보면 놀라는 요금이라는 글에서는 전기 사용량 400kWh에 대한 요금이 1만엔 약 10만원이 나왔다는 한 유튜버의 영상이 공유됐는데요. 한국에서 400kWh에 대한 요금이 5에서 6만원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비싼 가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민영화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일본 서민들은 기본적인 생활에서도 점점 팍팍해진다는 뜻이죠. 외국인들에게는 점점 저렴해져 싸구려 일본어로 통하며 등골까지 빼먹히고 있지만 정작 자국민들에게는 모든 것이 비싸지는 기현상을 보이는 일본. 이는 지난 30년간의 정책으로 인해 경제 시스템이 단단히 고장나 이제서야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증거라며 지금이라도 엔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장 팔아버리는 것만이 자산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경제학자들의 경고가 연일 미디어를 장식하고 있다는 소식 알려드리며 오늘의 영상 마칩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